나는 경산에서 나의 마음 부어 경산에 대화도 사거리에 저빛 물들었나 세상 번뇌시우고 온갖 세상 변하소서 정산으로 의구하니 정산에 살아오르라. 처음입니다. 대중문화사 50자 이집트 문명과 문화유산입니다. 저희 지금 호루스의 눈 하는 게 아예 오브 호루스 해가지고 태양신 호루스의 눈이 이집트는 신이 한 2,000개가 있습니다. 바실론이 나라입니다. 고대 이집트 바실론. 근데 신이 한 2,000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많이 쓰이는 신만 해도 200개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맹렬했습니다. 근데 이 호루스의 눈은 태양신 호루스의 눈은 이게 파라오 왕입니다.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게 이 파라오의 눈입니다. 근데 이 파라오의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은 태양신 라라고 그래요. 원래 호루스가 태양신인데 호루스라는 태양신은 뭔가 하면 죽음과 부활의 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시리스 신입니다. 오시리스 신. 오시리스 신이 죽음과 부활의 신이라는 오시리스 신이 있고, 이 오시리스 신하고 이시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 여자 신이 이시스. 차교의 여성 신입니다. 이시스. 오시리스하고 이시스 신의 아들이 호루스입니다. 호루스. 그리고 그 전에 올라가 보면 우리가 보통 태초에 카오스 암흑이 있었고 암흑에서부터 대지 여신 가이아가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가이아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대지의 신이 이름이 가이아가 아니고 게부입니다. 게부. 그리고 하늘의 신이 투투입니다. 누투. 그래서 하늘의 신하고 대지의 신하고 둘 사이에서 4명의 남매가 태어납니다. 그게 둘이 오시리스하고 이시스 이 남매인데 이 둘이가 결혼해갖고 호루스라는 태양의 신을 낳았고 세트라는 신하고 네부티스라는 여자 신이 이 둘이가 또 해가지고 뭐냐면 아누비스라는 죽음의 장의의 신을 또 낳았습니다. 아누비스라는 아들이 아누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태양신 호루스라는 놈하고 금방 여기 이야기했던 게브라는 대지 신하고 누트라는 하늘의 신 사이에서 난 4명의 자식들 중에 오시리스하고 이시스가 또 이 남매가 결혼해서 호루스를 낳았는데 세트라는 이 또 남매하고 네프티스라는 또 여자 이 둘이가 또 결혼합니다. 근데 세트라는 놈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래갖고 오시리스하고 이시스가 낳은 아들인 호루스를 죽입니다. 세트가. 호루스가. 그래서 호루스는 몇 토막으로 나가고 다 버렸는데 자기 어머니인 이시스가 그걸 주워 담아갖고 13개만 모았어요. 그리고 14분의 1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빠진 거 하나는 못 메꾸고
그대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그래서 호루스라는 이 태양신은 파라오 왕권을 상징하는 신으로 다시 살아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 죽음과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하고 이시스 사이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 왕권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라라는 태양신이 또 있어요. 그 라라는 아문 라, 라는 오른쪽으로 눈이 태양신이 오른쪽 눈이 라라는 신의로 변하고 왼쪽은 또 토트라는 눈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 호루스의 눈은 미달라화에 등장합니다. 그 왜냐하면 보호해 주는 거, 보호하소서, 건강을 지켜주소서, 회복해 주소서, 치유해 주소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독립 이후에 이 호루스의 눈이 미달라화에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 이름은 아랍 리퍼블릭 오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정식 명칭이 이집트, 아랍 리퍼블릭 오브 이집트. 위에는 국기입니다. 여기 국장, 살라딘이 독수리 하는 게 이 국장입니다. 살라딘이라는 거는 옛날에 십자군 전쟁할 때 번타기 기사에 나오는 그 영국이 왕하고 나중에 3차 십자군 전쟁에 둘이 싸워갖고 둘이 친구가 되는 그 유명한 살라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에 있어서는 전설적인 영웅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집트에서도 살라딘이 독수리가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 공여가 아랍어, 인종은 에집시안인데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원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 그 현 대통령은 파타 엘 시시. 상하 에집트가 통일된 이 BC 3150년.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1922년 2월 28일입니다. 근데 공화국을 선포한 것은 53년 6월 18일입니다. 나스테리에 의해서. 근데 에집트는 그 뭡니까? 여기 보면은 많은 지역 이 제국의 일부분 여러 번 침입을 받아서 여러 개의 제국, 지역적인 제국들의 일부분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나안 족속들도 여기 와 살았고, 그 다음에 고대 리비아 족속, 그 다음에 아시리아 족속, 그 다음에 누비아 족속,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랍, 이런 나라들이 이 에집트를 점령하고 그 부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토 면적은 한 100만 평방킬로고 인구는 현재 약 1억 명입니다. 그리고 퍼캐피타가 한 2,500불 되는데 징의 개수가 이 불평등 지수가 31%니까 굉장히 괜찮은 나라였어요. 화폐 단위는 에집시안 파운드고 오른쪽에 운전석이고 국화가 수련이었어요. 근데 에이센트 니어 이스트 고대 근동 지역에 가서 에집트인만이 언어가 한 번밖에 없고, 그리고 에집트 언어에서 이슬람 언어로 종교가 2번 바뀌었어요. 네? 원래 다신교에서부터 이슬람 종교로 그들이 태어나서 머문 자리에 그대로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에집트인들은 나일 강가에서부터. 이런 점에서 에집트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입니다. 2010년 말에 시작된 티니지 혁명, 소위 자스민 혁명입니다. 티니지아에서 시작된 자스민 혁명이 2010년 12월 18일 시작되었어요. 자스민 혁명 아프리카 아랍권에서 쿠데타가 아닌 민중공기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첫 번째 사례가 티니지입니다. 인근 에집트를 비롯해 알제리, 예멘,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 독재 정권에 시달린 아프리카 및 아랍 국가로 민주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벌어진 반독재 정부 시위로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에집트의 혁명이 무바라크를 축출했고 그 결과 첫 번째 민주국가가 에집트 역사상 첫 번째 민주국가가 탄생해서 그때 모르시 대통령이 마하메드 모르시 대통령이 등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 혁명 이후에 불안과 소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이 겹쳐서 2013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르시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선거에 의해서 지금 있는 파타 LCC 대통령이 2014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2014년 6월 달에 이후에 현재 압델 파타 LCC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달에 국민투표를 하고 임기 4년을 임기 6년으로 바꾸고 재임은 2번만 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것도 철폐시켜갖고 2024년에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길을 열어서 현재 지금 이 LCC 대통령이 지금 정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에집트. 자스민 혁명이라는 건 뭐냐? 이게 튀니지의 국화가 자스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스민 혁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2010년 12월 18일 날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대학을 졸업한 부아지지라는 대학 졸업한 청년이 도시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구렁아에다가 물건 파는 거 가판대를 갖고 물건 파는 장사를 했는데 경찰이 들이닥쳐갖고 그 가판대하고 물건 다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아지지라는 이 대학을 졸업한 시급이 너무 높으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 몸에다 불을 질렀어요. 기름 뿌려. 그래갖고 그것이 젊은이들이 부패와 부정, 불효에 대한 한글을 시작하는 그 촉발했습니다. 그 민중시가 일어났어요. 부패, 부의 불균형, 정치, 사회 불안의 해소를 외치며 영원히 불길처럼 아프리카 및 중동 전역에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2010년 12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들의 지각 변동, 뉴스페이커라고 해요. 대학 교수가 아랍의 한 대학 교수가 뉴스페이커라고 했어요. 지각 변동이 이 시위가 튀니지, 이집트, 예멘, 튀니지에서부터 이집트 무바라크 튀니지 대통령 쫓겨나고 예멘도 정권 교체를 불러왔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랍의 봄이라고 했어요. 봄이 왔다, 아랍 봄. 근데 결국은 다시 왕정폭포로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랍의 겨울이라고. 다시 아랍의 봄에서 아랍의 겨울로 또 이름이 바뀝니다. 튀니지 국가인 자스민에서 대한 이 봉기는 초기 희망적 아랍의 봄에서 다시 아랍의 겨울로 변하여 현재 이집트는 다시 군부 독재, 무바라크 축출이 지금 LCC 대통령이 군부 독재가 일어나고 있고 바레인은 왕정 독재가 찾았고 리비아는 다시 분열되고 시리아는 내전으로 대량 난민 유럽 유입으로 국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독일로 갈 거냐 영국으로 갈 거냐 다른 나라에 갔다 오면 코타 제갖고 유럽이 굉장히 시끄럽게 생긴 바로 이 시리아, 레바논, 바레인 난민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레바논은 소요와 내전으로 대량 난민 발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혈전으로 2012년 유엔에서 옵서버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난번 메소포타미아 때 했어요. 예? 유대인이 사는 지역에 애초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를 해갖고 처음 나가 있는 동안에 팔레스타인이 다 점거하고 있었는데 유엔에서부터 벨포어 선언을 해갖고 전 세계에 거친 유럽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갖고 제일 처음에는 10%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점점 커져갖고 나중에 유엔에서부터 그 뭡니까 팔레스타인한테는 그 약속했던 나라를 안 만들어주고 유대인한테만 나라를 만들어줬어요. 1948년 5월달에.
성경사진 옳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6.1 전쟁해갖고 그 팔레스타인이 찾아있던 나라들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이 팔레스타인 정착촌을 원래 자기들이 살았으니까 그 지역에. 근데 거기다 정착촌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아니 요즘도 통제를 합니다. 그 철망도 못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근데 2012년에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은 오브저버 국가로 불완전 국가, 완전한 국가는 아니고 불완전 국가로 2012년에 유엔에서 우선 인정을 해놨어요. 그 팔레스타인. 그렇지만 아직도 소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제리는 시위는 줄었지만 여전히 불안,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2010년부터 지금 이후에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2009년 3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이 40진이, 1진이 2009년 3월 13일에 나왔고 40진이 2023년 5월 3일에 지금 40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청해부대입니다. 우리가 나가고 싶어 나간 게 아니고 유엔에서 결의를 했어요. 아프리카 북부 소말리아 지역에 해적들이 나와갖고 상선들 가는 거 다 때려 못 살게 굴고 납치하고 이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유엔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석선장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 네. 그 구조해 오는 게 이게 우리 청해부대입니다. 여기도 지금 유엔 대리로 나가 있습니다. 고성전대입니다. 리파블릭 오브 코리아 소말리아 시 아스코트 타스크 그룹입니다. 이게 지금 5월 3일에 40진이 2023 5월 3일에 40진이 파견될 예정이었습니다. 강개토 대왕함 이번에 가는 거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집트 역사 약 3000년간 31개의 왕조가 교체했어요. 교체했고 BC 30년까지 고대 이집트 BC 30년까지 BC 30년이 뭐냐? 에? 안토니오가 클레오파트라고 우리가 싸워요.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워갖고 패전에서 져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게 BC 30년입니다. 그게 BC 5천년, BC 3000년 이 왕조 이전 시대는 신석기 유적입니다. 나일강 하부 삼각주 지역입니다. 상류에는 상에집트, 이걸 파시안 문화라고 해요. 하류에는 하이집트, 이게 바다리안 문화, 이 두 개가 있었어요. 상에집트, 하에집트. 야생 곡식 수확하고 가공하고 가축을 사육하고 곡식을 재배했어요. 그런데 BC 4000년경에 파라오 국가가 탄생합니다. 청동기 제품을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BC 3150년경 되면 메네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상하 이집트를 다 통합합니다. 그리고 카이로 근처 멤피스에 통일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집트의 독특한 종교, 예술, 언어, 생활 관습 등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내려옵니다. BC 3150년부터. 그러다가 초기 왕조 시대, 제1왕조에서 제3왕조 시대까지 파피루스의 상형 문자를 사용했어요. 조세기 왕의 계단식 피라미드가 사카라에 축조됩니다. 조세기 왕의 계단식 피라미드. BC 2925년부터 BC 2575년까지 초기 왕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내려갑니다. 제4왕조에서 제8왕조 시대까지가 최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제작입니다. 성인 남자 10만 명이 20년간 동원되어서 한 개의 피라미드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3, 4, 5왕조 시대가 피라미드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자의 피라미드 전부 다가 고왕국 시대에 건설된 겁니다. 고왕국 시대. BC 2575년에서 2130년 사이에 된 겁니다. 그리고 제1중간기는 제9왕조의 11왕조 테베 및 헤라클레오폴리스 왕족입니다. 여기 제1중간기가 있습니다. 여기 고왕국시는 여기 고대 이집트 문명이 가장 창조적이고 화려하게 발전한 시기입니다. 국왕인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으며 그 아래 재산과 관료들이 체계를 갖추어 왕국을 지배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조성한 것도 이때입니다. 이 신권 정치, 지성일치 시대, 신권 정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위 20%의 왕권과 귀족들이 뭐죠? 평민 및 노예들을 70%에서 80%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나일강의 비옥한 토지가 범람을 하면 형편없는 재앙을 가지고 있지만 곡식은 잘 되니까 그 대신에 항상 대건축물 피라미드나 이 무슨 왕궁 이런 데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현세에 있어서는 영일이 없었어요. 언젠가 내세에 가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염원하는 종교가 싹트게 되는 겁니다. 중왕국 시대 12왕조에서 14왕조까지 힉소스족이 침입해갖고 에집트 왕권이 세대기에 들어갑니다. 중왕국. 새로운 수도 테베를 중심으로 파라오의 절대적인 권력보다는 지방 세력가들의 활동이 돋보였던 시대입니다.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하고 배 만드는 기술이 향상되면서 크레타나 페니키아와도 활발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기가 15왕조, 17왕조까지 테베와 힉소스 왕조의 쟁투기입니다. 청동기 기술을 전파하고 도자기 제조 기술, 옷 제작, 무기, 활, 말과 전차가 제공되었습니다. 이게 중간국 시대고 이거는 뭡니까? 힉소스 침입한 힉소스족과 에집트 왕권이 계속 싸우는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신왕국 시대입니다. BC 1539년에서 BC 1000년 한 500년 동안 왕조의 재통일기입니다. 아멘호테바 모세의 양모인 하셉수트 여왕 우리가 알죠? 모세가 에집트 왕자였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유대인들이거든요. 하셉수트 여왕이 모세의 양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흐모스, 투트모스, 아메노피스, 투탕카문, 람세스, 세티, 메르넵타 왕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화려하게 발전했습니다. 이 신왕국 시대예요. 힉소스의 지배에서 벗어난 뒤 다시 파라오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 시기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 대신 거대한 신전을 지어 파라오를 기리는 한편 서쪽의 리비아나 남쪽의 누비아까지 지배 영역을 넓히고 히타이트 같은 대제국과도 대립합니다. 아부 신별에 조각된 람세스 2세의 전투 장면은 신왕국의 제국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러다가 BC 1446년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모세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 신왕국 시대입니다. 그 다음 제3중간기 BC 1075년에 BC 656년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으로 에집트는 다시 분열됩니다. 에집트는 분열됩니다. 그러다 후기 왕조 시대 BC 664년에서 340년 그리스인의 에집트 정착기입니다. 그러다 BC 330 알렉산더 대왕이 에집트를 정벌합니다. 에집트 정벌. 그래서 BC 323년에서 BC 30년까지 사이 알렉산더 대왕 사후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의 희하에 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에집트에 그때 파견됐던 파견관이었어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가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지며 죽으면서 이 네 개의 왕국으로 파르티아, 그 다음에 에집트,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네 개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래갖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에집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강해지니까 해외 영토 대부분을 잃고 에집트는 약소 국가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셋째 딸로 로마를 등에 업고 재기를 모색하는 것이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의 뭡니까? 후손입니다. 후손. BC 52년 18세의 여왕이 된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합니다. BC 52년. BC 47년 율리우스 시저와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자의 애첩이 됐다가 아들 케사리온을 낳고 로마에 시저와 같이 계산하기도 합니다. 데리고. 그러다가 시저가 브루타스한테 죽고 그 다음에 BC 41년 다시
에집트의 살인관으로 왔던 안토니우스와 또 사랑에 빠집니다. 그 외에 이 클레오파트라는 미인이 아닙니다. 풍만한 육체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음성이 남자들이 들으면 빠지는 음성이랍니다. 독특한 음성의 소유자였어요. 이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한번 둘이 앉아 1대1로 대화를 하고 나면 다 빠진대요. 저는 그때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러다가 BC 31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 함대가 악티움 해전에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에게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와서 자살을 한 게 BC 30년.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가 BC 30년에서 AD 616년, 그러니까 395년에 동서로마가 갈라지면서 에집트는 동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은 약화돼서 나중에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에집트는 다시 동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390 동서로마가 분리되면서. 그 다음 아랍 제국이 아닌 이집트 제국입니다. AD 616년까지 그가 그랬죠. 동남아 제국 치하에 있었다. 616년이 되면 왜 616년? 아랍 제국이 나타납니다. 622년에 메카에서 메디나라 그 마호메드가 도망을 갑니다. 620년. 630년 다시 이슬람 제국을 만들어서 쳐들어 와서 되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 아랍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마호메드가 죽고 나서 642년 되면 칼리프, 그때 이슬람 제국의 왕을 칼리프라고 했어요. 1대 2대 3대 4단 칼리프들이 지배하는 왕조가 이슬람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이 우마이야 왕조와 이슬람 군대가 이집트를 점령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마이야 왕조도 750년 되면 에집트의 세수 왕조, 혈통을 유지하는 왕조인 아빠수 왕조한테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가 에집트를 통해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로 들어갑니다. 무어주기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1492년 이사벨라 여왕이 기독교도로 해갖고 싸워서 무찌를 때가 한 700년 동안 이 스페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여행 가보면 기독교 문화, 이슬람 문화, 이 짬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보면 그게. 그러니까 언어는 아랍어, 종교는 이슬람교로 개종을 합니다. 아랍 제국에. 1517년까지 아랍 제국. 그러다가 오스만 터키 통치 시대입니다. 1517년부터 1798년까지 아랍 제국이 오다가 오스만 터키한테 터키 술탄 셀림 1세의 이집트 정복으로 터키 지배 시대가 일어납니다. 오스만 터키가. 이제 오스만 터키, 아랍이 아니고 오스만 터키가 지배합니다. 그러다가 1798년에 1801년까지 나폴레옹이 또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프랑스 지배 시대입니다. 한 몇 년 동안. 그러다가 1801년부터 1881년까지 80년 동안 에집트 근대 왕조입니다. 프랑스의 에집트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 터키 왕조 파견, 무하마드 알리 장군이 에집트 정착 후 설립한 왕조가 에집트 근대 왕조입니다. 알리 왕조. 그러다가 1882년부터 92년까지 내연 제국이 또 통치합니다. 프랑스가 영국한테 져가지고 이제 대영 제국이 1922년까지. 그러다가 이집트 왕국 1922년부터 1954년까지. 파하드 1세 왕이 1922년 2월 28일 독립했지만 1953년 6월 18일 나세르 주도 군사 쿠데타로 30년 왕정 시대가 종식을 구하고 에집트 왕국이 다시 나세르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에집트 공화국 시대가 1953년부터 나세르 대통령. 그래서 1956년 스웨즈 운하를 국유화합니다. 나세르 대통령. 그러다가 아나르 사다트 70년부터 81년까지. 그러다가 무바라크
81년 2011년 아랍이 봄 시민혁명 무하마드 무르시 2012년 6월 그래서 앞에 LCC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 9일에 무슬림 형제단이 해산이 됩니다. 혁명 이후 극도 혼란상 때문에 국민들은 지치고 무기력해졌고 심지어 군부 정권이 인권 탄압에도 침묵하고 있다. 군부 지지와 군부 반대로 여론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26일 날 아까 LCC라는 게 이게 뭐냐면 에집트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이 LCC가 뭡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이 2014년에 그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그 지배했던 아까 대통령을 잡아버리고 그런데 2014년 5월 26, 28일 사이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투표율이 저조하니까 일방적으로 선거 일자를 연장을 해버려요. 연장을 해갖고 그 뭡니까 대통령 그 투표하도록 허용해줘갖고 결국은 대통령이 당선돼갖고 현재까지 정부 체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집트를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거 보라. 여기 누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아파 이집트, 상해 이집트, 로우 이집트, 하 이집트, 그리고 기자, 그다음에 멤피스 수도, 그리고 아파 이집트는 여기 뭐냐면 뭡니까? 아비도스, 도시 테베, 수도가 테베입니다. 테베 가면 룩소르 신전, 카르낙 신전, 거기 유명한 그 문화재입니다. 거기 테베에 있어요. 아빠 상해 이집트에 있어요. 그리고 하 이집트에 가면 기자 피라미드, 그다음에 멤피스에 가면 그다음에 왕가의 계곡, 왕가의 계곡이 끝나면 조금 다른 지도에 나와 있어요. 왕가의 계곡도 나와 있습니다. 상해 이집트, 하 이집트를 아까 3,150년 통일한다고 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하 이집트는 기자, 카이로, 멤피스, 사카라. 상해 이집트, 이 상해 이집트는 아비도스, 왕가의 계곡, 카르낙, 테베, 아부신벨, 룩소르 이게 전부 다 상해 이집트에 들어있어요. 상해 이집트. 여기 Valley of the Kings라는 왕가의 계곡입니다. 아비도스 밑에. 에집트 문명이거든요. 에집트 상행 문자로 고대부터 지혜와 지식을 대대로 전수했습니다. 군사 원정 및 자원 결집이 가능했어요. 행정 수완이 탁월했어요. 사후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을 통치하는 수단의 하나로 지금은 핍박받기가 어렵지만 나중에 사후에 죽으면 좋은 데로 갈 수 있다. 사후 세계에. 그래서 맨날 뭡니까? 깃털 하나 올려놓고 심장대가 올려놓고 더 가벼운 놈은 좋은 데로 가고 안 가면 지옥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거대 기념물, 정교하고 세련된 예술작품, 태양력과 태양력의 활용, BC 1900년부터 기술이 발달, 건축, 과학, 풍족한 생활을 했어요. 향유, 연고 등 화장품을 사용했어요. 여자는 하얀 아마포, 다채로운 장신구, 화려한 머리 장식, 번쩍이는 붓을 달린 목걸이를 했어요. 남자는 샌들, 가발, 원뿔 모양, 몰약, 향을 가미한 쇠기름, 면도칼도 사용했어요. 평균 수명 남자는 35세, 여자는 30세. 남녀 차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한락이 두드러졌어요. 태양의 농은
미 1달러 지폐 뒷면 건축가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 머릿돌 10편에 나와 있어요. 10편 118편 22절에 건축가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 머릿돌이 된다. 이 호루스, 아몰라 이 1달러 지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게 오시리스하고 이시스 여인상, 이시스 여인상이 자유의 여신상으로 바뀌어서 지금 뉴욕에 가면 딱 서 있어요. 그 이시스 여인상을 부활의 여인상을 이야기합니다. 문화유산 피라미드, 기자의 대피라미드. 대건축물은 카르낙 신전, 룩소르 신전, 아부 심베르 신전. 이집트 종교는 오시리스 신화를 상징으로 하는 다신교와 내세적 세계관, 미이라, 스핑크스, 투탕카멘 무덤 등이 있습니다. 이크나톤, 아멘호텝 4세에 의한 아톤의 태양신. 여기 아까 저게 호루스도 태양신이지만 태양신 여러 명이 아톤이라는 태양신 중심의 일신교적 계약을 시도했습니다. 과학 발달, 강갱농업에 필요한 천문학, 청량술, 산수, 파피루스 등을 발달해서 예술, 자연주의적 경향, 네페르티티의 두상 등이 잘 나타났습니다. 보왕국 시대 BC 3000년부터 정부 조직과 행정체계의 완비, 건축 토목 기술 발달, 조각 등 예술 측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특히 상형 문자와 연법 정비, 피라미드와 태양신 신전 건립이었습니다. 중왕국 시대에 힉소스인이 지휘했지만 전차, 말 도입에서 악기 및 음악 발달, 청동 제품 사용했고 도자기, 삼배, 새로운 곡물도 사용했습니다. 신왕국 시대는 아멘호텝, 람세스 등 왕가의 계곡, 투탕카멘 가멘 등이 유명합니다. 에집트 소재 피라미드 형태의 돌로 만든 건축물이 에집시아 피라미드. 에집시아 피라미드라는 건 뭐냐? 에집트 소재 피라미드 형태의 돌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2008년 현재 118개에서 138개가 잔존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고왕국과 중왕국 시대 파라오와 그 배우자 무덤으로 축조되었어요. 초기 피라미드는 BC 2630년에서 2611년경 사카라 소재 제3왕조의 조세르 왕 무덤입니다. 당시 건축가 이모텝에 의해서 축조되었습니다. 가공한 석재로 건축한 세계 최고 건축물,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는 기자 소재, 규모가 모든 것 중 최대 크기입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특히 기자의 쿠프한 피라미드이 최대이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자, 에집트 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 딱 해놨어요.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지역별로 2000년 이상 신이 존재했어요. 헬리오폴리스에는 태양신 라, 멤피스에는 창조신 푸타, 태양신 아테니 아마르나의 태양신 아테니, 지혜의 신 토트는 페르모폴리스,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는 아비도스, 사랑과 출산의 여신 하트호르는 덴데라, 최고신 아멘은 룩소르, 인간 창조신 크룸은 에스나, 왕권 수호신 호루스의 에드프, 파라오 수호신 이시스의 필레스. 이렇게 지역별로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 중에서 호루스는 태양신, 세트는 사탄 또는 적 이런 뜻입니다. 세트는. 그 다음에 토트는 지혜의 신, 정의의 신, 토트. 지혜의 신, 정의의 신. 그 다음에 쿠눔은 다산의 신, 나일강의 근원의 신이 쿠눔입니다. 그 다음에 하토르는 사랑의 여신. 그 다음에 소베크는 악의 신. 동물도 그래도 신이 있다. 소베크 악의 신. 라는 태양의 신. 아몬은 파라오. 왕권을 상징하는 아몬. 그 다음에 푸타는 멤피스의 주신이다. 아누비스는 장의의 여신이다. 오시리스는 죽음과 부활의 여신이다. 이시스는 최고의 여신이다. 이 12명의 신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십시오. 호루스, 세트. 그 중에서 세트하고 호루스 아까 싸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탄, 마귀, 또 세계를 지배하는 저 그리스도 비슷한 게 뜻입니다. 즉 태양신은 세 불이 같이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재밌습니다. 누가 제일 높은 거예요? 네? 누가 제일 높은 태양신. 파라오의 부인 네페르티티. 자, 이게 에집트 문화재를 총망라한 겁니다. 이 한 장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Map of Ancient Egypt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있는데 멀리서 보면 안 보일 거예요. 아부 신별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유명한 것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인터넷에 가서 잘 찾아보면 이게 제가 이거 자료 만들 때는 있었는데 요즘 보니 이 자료가 없어졌더라.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이번에 한번 봐도 안 나와 이게. 피라미드는 그러면 주로 저 하 이집트 쪽에 있는 거예요. 상 이집트가 아니고 상에집트. 상 나일이 아니고 하 나일. 아니 하에집트지. 하에집트. 나일 강가지. 나일 강가. 하가 북쪽에 하죠. 예. 하가 아니지 남쪽이지. 아니 북쪽. 북쪽 강이 바다 쪽. 강이 이루는 거. 네. 여기 보면 아부신벨, 네? 아부신벨 궁전, 그 다음에 왕가의 계곡의 무덤, 네? 그 다음에 마미 팩토리, 그리고 니라, 그 다음에 카르나카 룩소르 신전, 누비아 쪽에서. 그 다음에 멤피스에 가면 기자 피라미드, 그 다음에 로제타 스톤이 나온 나일 델타 그게 로제타 스톤, 삼포리온, 불란서의 삼포리온이 그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게 된 결정적인 게 로제타 스톤입니다. 로제타 스톤이 발견된 거, 날강타. 네, 하 이집트, 그 다음에 이쪽은 상 이집트, 아파 이집트, 하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 옛날에는 상형 문자를 쓰다가 아랍의 침입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그러면은 지금 아랍 문자로 그 바뀌어.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형 문자는 고대 예. 문자로 예.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616년부터 아랍 침입 언어도 바뀌고 종교도 바뀌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로 나라가 우리 일제 시대에 일본말만 쓰고 한국말 못 써라. 그게 몇백 년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36년에 했는데도 우리 선조들 보면 그런 못 써도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일본말 기차에 잘하는 사람 많았다고.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기껏 청동기 정도인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몇천 년 전에 이미 저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벌써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삼국시대 해봐야 뭐 AD 뭐 삼국 통일했던 게 667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근데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다. 환경의 지배를. 지성학적인 어디에서 태어났냐 이거야. 어디에서 태어났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은 반만년 역사가 어쩌고 뭐 우리가 뭐 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소설처럼 지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천재가 메꿔주는 거지.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되게 만드는 게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우리 책임 아니겠어요? 뭐라 하지만 말고 말도 아닌 소리를 하는 걸 말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앞으로. 아니 말이 돼.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돼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소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서 최고다고 주장하는 건 이거는 거짓말이지. 이게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있냐 그거야 우리가.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근데 왜냐면 역사적인 문헌이 정통적으로 인정되는 게 없지만 제야 사학계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기들은 그 사료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 진단학계의 일부 제야 사학자들이라든지 본불교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우리 한국의 문화가 세계 문화를 지배했던 데가 있었다고 계속 주장한다고 지금. 그 가면 수백 명이 와 강의를 듣고 있어요. 내가 한단 고기 같은 건 내가 여러 번 들어봤다고 한단 고기도. 아니, 그 신통방송에 생각을 해보세요. 억수로 많은 사람들이 와가 몇백 명씩 와 들어요. 아니 저 우리 선사유육지 이런데 저 한강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은 삼국시대에 있었다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저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찬란한 문화를 가지던 그 에집트가 오늘날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은 상관없는 거죠. 그 연결시켜 봐야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약소했지만 앞으로는 우리는 창대하게 되리라. 너희는 과거에는 창대했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형편없지 않느냐. 그걸 봐라.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니까. 국가나 민족의 그 운명이 바뀐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뭘 택할 거냐? 그럼 맨날 들한테 갖고 뒤집다 욕만 하고 있을 거냐 이거야. 대먹지 않은 건 무슨 무슨 어다락한 무슨 모니먼트도 하나 없는 나라에서 뭐 한다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한 소리는 아니지만 그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 이거 이야기야. 일제에 가면 일제 기한 중에 이제 그 식민 평안에 근거하던지 그 말살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고대 창년한 문화가 다 많이 없어졌다. 백제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했던데 하여튼 뭐 그건 말씀마다 아직 발굴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발굴이 많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근데 우리는 거기 비하면 진짜 종장이 지나지 않는 거죠. 백제 문화의 정수라고 하는 금동 항로가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게 그것도 발견된 지 얼마 안 된다고 무덤에서 나온 거. 백제의 금동 항로. 그런 거의 정교합을 보면 놀래. 금세공 수리 그 보면 지금 국보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어느 정도로 정교하게 발달했느냐. 금을 백제 시대에 그 정도로 잘 다룰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장인이. 그건 우리 문화유산이란 말이야. 그렇게 봐야지. 그 신라의 건강 같은 거라든지. 그렇게 크고 모니먼트 엄청난 것만 갖고 대단하다라고 할 거냐.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운석 하늘로부터 떨어진 금속으로부터 철을 뽑았어요. 철을 운석에서부터 철을 뽑았어요. 네, 이봐. 독생 안에 있는 게 뭐냐? 칫솔이에요. 칫솔. 에집트에는 기원전 5000년경부터 치약을 생산했다는 증거가 몇 가지 있다. 그들은 다양한 재료로 구성된 분말을 생산하여 사용했다. 구운 달걀 껍질과 경석.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페이스트를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을 모르나 단지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이거 보면 저기 얹어갖고 저렇게 이빨을 닦았다는 거야. 치약의 재료는 황소 발굽, 재, 가루 껍질 및 경석 분말이 포함됐다.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의 의사들은 곰팡이가 많은 치석을 치료하기 위해서 찰과산을 항생제로 사용했고 그런 약은 잘 작동했다고 한다. 이 보면 곰팡이가 많은 치석을 치료하기 위해서 찰과산을 항생제로 사용했대요. 그다음에 이거 봐.
세계 최초의 경찰력은 중왕국 시대 BC 2050년 1800년에 형성됐다. 이게 지금 몽디 들고 죄인을 뚜라치 놓고 두드려 패는 거야. 이게 지금 가장 충직한 용사와 외국 용병을 포함했으며 이집트 경찰은 때와 원숭이를 동반했다. 경찰관은 성전과 도시광장, 상급 대표자, 범죄자의 캐러반을 보고 그들은 현대 경찰과 똑같았다. 경찰이 범인을 지금 곤봉 같은 거 때리는 거예요. 피라미드 건설 근로자 하루 4 내지 5리터의 맥주를 지급받았으며 양조가 정말 좋은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에집트 사람들은 이 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이 맥주 만드는 거예요. 맥주. 외과 수술용 칼은 고대와 현대의 비교다. BC 600년에서 BC 200년 때 사용했던 외과 수술용 칼들, 그리고 20세기 밑에 있는 거 20세기 이 두 개 비교해 놨어. 외과 수술용 칼. 안구 감염은 이집트인들 사이에 흔한 질병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때로는 이상한 치료법을 사용했으며 때로는 살균 페인트와 인간이 두뇌로 만든 치료법도 사용했다. 인간의 머리로 만든 치료법도 사용했다. 안구 감염 치료하는 것. 스텔라라는 게 석비 또는 석판입니다. 석비 또는 석판에 여기 상형 문자가 써 있어요. 상형 문자. 그 두 번째 왕조 시대에 파라오가 네브라 파라오의 석비야, 석비. 그다음에 석연과 운모가 혼합된 암석으로 만든 이게 파라오의 왕과 왕비의 동상입니다. 왕과 왕비 파라오. 그 다음에 하토르 여신이 멘카레 왕과 왕비를, 그러니까 중앙에 앉아있는 게 하토르 여신이고 왕과 왕비를 대동하고 에집트의 15번째 성을 상징하는 여신이다. 하토르 여신. 기원전 26세기. 이런 게 뭐인가? 석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중간기에 사람이 죽었을 때 안치하는 무덤이야. 그런데 이거를 포털이 항아리로 만들었어. 항아리로 만들어 갖고 이게 죽은 사람을 안치하는 항아리 무덤이야. 카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보니까 박물관에 이 전시되어 있어. 이집트에서 갖고 왔어요. 중왕국의 건설자인 멘토텍 2세의 오시리스 동상이야. 그다음에 멘토텍 왕의 동상.
이 소파라오, 소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 벽화. 투탕카멘의 무덤 벽화가 투탕카멘이 무덤 벽화 열어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투탕카멘 무덤 벽화. 그다음에 카르락 신전 벽화, 카르락 신전. 하토르 신전, 벤데레에 있는 하토르 신전. 태양신을 숭배하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활상입니다. 구했습니다. 자식들은 빵 만들어 먹는 거, 음식 나눠 먹는 거, 그다음에 장 보러 가는 거,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호루스의 눈.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신한국 18왕조의 파라오로 제위 기간은 기원전 1333년에서 23년으로 추정된다. DNA 검사 결과 아케나톤의 아들로 정식 확인됐다. 즉 아메노테프 3세의 아내 티는 투탕카멘의 할머니가 된다. 투탕카멘은 18세의 여자였다. 황금 마스크. 이게 투탕카멘이 무덤. 이게 투탕카멘이 무덤에서 나온 거. 황금 마스크.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해도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 자, 희한한 그림. 설명이 필요 없어. 이런 기념물도 다 있어요. 말이다, 말. 예. 수관하는 장면,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룩소르에 있는 하셋수트 여왕 신전. 카르낙 신전. 룩소르에 있는 룩소르 신전하고 카르낙 신전. 카르낙 신전. 지금 누구 같아요? 아들이 없으신데. 예? 국장님 아들 없는데. 갔다 온 사람. 혹시나 김경희 형 손도 아닌 것 같은데. 탐문. 네. 카르낙 신전의 탐문이에요. 앞에 있는 건 뭐? 세부에 안치했던 것들은 양이나 무슨 스프링크스 이런 것들은 지금 동물들 무슨 네, 아, 날아가고 있어요. 대가리 날라가고 다 날라가고. 온뚱아리만 나면. 카르낙 신전 잘. 그다음에 이게 저런 거 뭐하려고 만들었을까? 어떻게 돌을 옮겨가지고. 룩소르에 있는 아물라의 멸주 기둥들. 네. 이렇게 멸주 기둥들. 그 지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있어요 룩소르에. 아니 지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위에 뜯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 지금 다 날아가가지고. 지지. 이 봐. 이 원주형의 원통형의 이게 뭡니까? 그 룩소르에 있는 카르낙 신전. 이 원통형의 열주도 그 정도 이렇게 쫙 있어요. 아니 저게
지진이 저긴 안 났나? 저 이렇게 남아 있네. 지진으로 무너졌대. 이게 건조하니까 저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 칼날에 있는 그 양들이 쫙 입고 들어가는데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게이트웨이. 이 지금 보니까 프톨레마이오스 4세하고 또 프톨레마이오스 3세의 그 궁전으로 들어가는 입구문. 열주문. 기둥이 뭐지? 기둥 건. 저 밑에 사람들 지금 구경 가는 저 사람들하고 이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 뒤에는 쓰러져 있고. 저 위에 돌은 얼마나 큰 거야?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어떻게 저렇게 쌓았겠어? 어떻게 갔다가 기준기도 저걸 올린다는 게.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 일주 기둥에 있는 상형 문자. 이게 축조하게 되어 있는 왕 이름, 배력, 누가 만들었고 그런 거 써놨대요. 상형 문자가 대동하니까. 룩소르 템플. 룩소르 템플. 이 뾰족한 거 이거 어디서 본 거 안 같아요? 미국 워싱턴. 아, 모nument. 네? 지금 뭐라더라? 네. 저 오벨리스크. 꼴리고. 그건 워싱턴에 있는 거는 만드는 거고. 불란서 놓은 거는 에집트에서 갖고 갔잖아. 이스탄불에 그가 성 베드로 광장에 있던 거야. 이스탄불 가져갔다. 룩소르 템플의 사원에 있는 람세스 2세. 잘생겼어. 야간에 룩소르 사원. 룩소르 사원. 스핑크스 거리. 이 양쪽에 스핑크스가 다 도열해서 한쪽은 남아 있는데 한쪽은 많이 없어졌어, 사라졌어. 저 독을 해갔대요. 독을 해가 다 팔아먹고 그랬대. 대형박물관에 가 있고. 그것도 가 있고. 잘 보존된 스핑크스. 육중한 제1탐문. 상상력도 대단했던 것 같아. 뭐. 오벨리스크구나. 붉은 네? 그라나이트로 만든 오벨리스크. 사원의 중앙복도. 일주식 정원의 중앙.
아메노테브 중앙에 이걸 어디서 좀 붙일 것 같아. 기둥으로 둘러싸인 정원 앞마당 동편에 있어요. 실내에 있는 로마 백화. 아, 이거 로마가 만든 거예요? 로마도 지배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낙상을 해요. 중앙 해랑과 기둥들. 에두프에 있는 호루스 사원. 에집트 에두프에 있는 호루스 사원. 람세스 3세 신전. 베네다 하부. 시체 안치소. 한 명을 위해서 만든 건가? 모투. 시체 안치소 모투. 템플 오브 람세스. 람세스 3세의 거. 왕이 한 사람. 신. 한 사람을 위해서. 현대에서 이제 하토로 신전. 하토로 신전. 한 군데마다 하루 걸리겠다. 응?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에스나임 군웅 신전. 아스완 댐에 있는 아길키아성 그 이시스 사원이 요 이시스 사원. 네. 아산 댐 공사를 하면서 이게 숨을 있어. 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아부신벨 그 그런 옮겨야 돼. 딴 데로 옮겼어요. 1967년도에 아스완 댐 만들면서. 근데 요거는 이시스 신전이 그대로 있어요. 이시스 신전. 이게 아부신벨이 Great Temple of Ramses II and the small temple은 큰 거는 람세스 2세 거고 작은 거는 네페르타리 그 부인 네페르타리 거 이 두 개야. 큰 거 작은 거 이 두 개가 아스완 댐 만들면서 옮기게 된 거예요. 이게 람세스 2세 신전이에요. 이거는 큰 거예요, 큰 거. 람세스 2세 신전. 아부신벨 사업 입구 측 측면벽을 람세스 2세 동상 등 거대 동상 4개가 장식하고 있다. 4개가. 이거 잘라가고 옮기는 거야. 옛날에 이게 UN 유네스코에서 돈을 대갖고 이거 옮겨줬어. 아스완 댐 만들면서. 그게 1967년이야. The statue of Ramses the Great at the Great Temple of Abu Simbel. 아부신벨이 대사원에 람세스 대왕의 동상이 reassembled, 재구성된다. After having been moved in 1967 to save it from being flooded. 그러니까 뭡니까 물에 잠기는 걸 막으려고 1966년도에 옮겨서 재축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Two massive rock cut temples. 두 개의 거대한 바위로 잘라 만든 사원들이 서쪽 뚝
나세르 호수의 서쪽 두 개에 있는 거 람세스 2세 통치하에 있었던 그 두 개를 옮겼다. Dedicated to Ramses II and his wife Nefertari. 그러니까 람세스 2세와 그의 와이프 네페르타리에게 헌납되었던 이 그들의 바위 사원을 옮겼다. The whole complex was taken apart, piece by piece.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 가지고 moved further uphill in the 1960s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the Aswan Dam. 아스완 댐이 축조됨에 따라서 1960년대, 67년도에 더 높은 곳으로 옮기게 됐다. 애초에 이렇게 돼 있었대. 이게 안 된다. 이래서 지금 좀 있으면 이게 물에 잠길 것 같아서 옮기기 시작된. 이걸 옮긴 거야. 그래서 이 스몰 템플, 빅 템플 두 개가 스몰 템플. 아까 그 상하 이집트 통일된 이 메네스 왕 때 통일 왕조 때 했다 그 이야기 했어요. 상하 이집트 하하 이집트. 기젤의 피라미드 1893년도에 찍은 거예요. 1893년. 이때는 낙타 타고 가고 전부 앉아서 구경하고 이랬어요. 1893년도에 찍은 거예요. 스핑크스. 사람이 낙타 타고 옆에 있고 저거 저 밑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지금은 저희 접근 금지야. 이거 봐라. 1871년 말에 기자 피라미드 지역에 황제가 방문을 했다. 그래 황제가 혼자고 앉아있고 왕비, 공주 무슨 대신들 다 앉아갖고 사진 찍었어. 기제 피라미드. 스핑크스 피라미드. 기제 피라미드 한꺼번에 다 찍은 거예요. 저 사람이 서 있잖아요. 비교해보라. 저기도 사람이죠. 저기도 사람. 이게 더 멋있지요. 사가라에 있는 피라미드. 이것도 아멘엠헤트 1세의 피라미드. 지역 이름이 지금 잘 안 보이네. 메이드 소재. 스네페르 왕이 피라미드 제4왕 정도지. 이것도 피라미드. 아멘헤프 3세 하와라 피라미드. 이것도 피라미드. 그럼 피라미드 찍을 수 있는 거는 다 갖다 놨어요. 이것도 피라미드.
누리에 있는 피라미드. 조세르왕, 계단식 피라미드, 사카라서. 이거 계단식 피라미드. BC 2680년, 2613년. 저희 기간 27년이었어요. 사카 이건 피라미드인데 묻힌 피라미드야. 묻힌 피라미드. 이거는 대칭 피라미드. 층층이 되어 있는 피라미드. 구부러진 피라미드. 레드 피라미드. 쿠프 왕의 기사의 위대한 피라미드 제4왕조. 피라미드 내부 수십 미터가 넘는 복도 양쪽 끝 폭의 차이가 6 내지 7mm에 불과할 정도로 정교했다. 대해라. 피라미드 공사할 때 이렇게 동원해갖고 운반해서 공사를 했다. 통째로 끌고. 케자르, 클레오파트라, 그 다음에 그 아들 켜사리온, 클레오파트라 7세, 놀이판, 상아 또는 나무로 만든 고대 이집트 유물이래. 누구 박물관입니다. 놀이판이래. 물고기 장식이 달린 목걸이래. 고대 이집트 유물 누구 박물관입니다. 금세공으로 해. 면도칼, 청동제, 고대 이집트 유물이죠. 누구 박물관입니다. 면도칼이네. 딱 들고. 루블 박물관. 공주. 지미 카터, 그 다음에 에집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옛날에 카터 시대에 협상을 하이를 붙여주는 거예요. 1978년도 캠프 데이비드였어요. 네? 맨하임 백인하고 지미 카터, 아날 알 사다트 협상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오늘날 카이로
2012년 11월 27일 날 모르시 대통령이 제안하는 타레르 광장에 있어서 항의 시위 아나르 사다트 그리고 무바라크 이 있는데 사다트가 암살되는 바로 그날이야. 이렇게 웃고 있는데 이 사다트가 죽고 나서 무바라크가 등극을 해. 이렇게 행사장에 둘이 앉아 있는데 암살당해. 바로 이날. 모르시. 이게 LCC 오늘날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대통령이야. LCC 그리고 참모총장 시절. 호텔 산스테파노 호텔 그랜드 플라자 화이트 나이트 베이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북오브 데스 사자이서에 오시리스 저울에다가 저울에 깃털 올려놓고 목을 칠 거냐 보내줄 거냐 하는 거 지금 죄를 있느냐 없냐고 측정하는 거야. 사자이서야 사자이서 북오브 데스 부탁하면 이게 에집트에서 유명한 쿠사리라는 음식이야. 쿠사리 지금 맛있대요. 요즘도 있어요 쿠사리. 자, 오늘은 이상으로 오늘 걸 마치겠습니다.